안녕하세요. 김이사 박사입니다. 제가 순환기내과 전문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임상 쪽으로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공부하는 컨셉 같은 거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서 틀린 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해주시지 마시고 그냥 댓글에서 요런 내용은 엄밀히는 틀렸으니 공부할 때 참조해달라고 해주시면은 서로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제 전공은 신경과학이기 때문에 심전도와 부정맥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의과대학 본과 1학년 때 심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EKG. 본과 2학년 올라가서 임상 과목을 배울 때 심전도를 토대로 공부하게 되는 부정맥이라든가 그 밖에 심전도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심전도부터 학생들이 이해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렇다고 해서 심전도를 싹 다 외우고 지나가는데 너무 기억력이 좋다 보니까 싹 다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은 결국에 나중에 부정맥을 비롯한 EKG를 볼 때 있어서 하나도 이해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싹 다 외우려고 하면은 도저히 외우다가 포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심전도는 질환명 하나에 대해서 절대로 똑같은 EKG가 사람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전도가 어떻게 찍히는 건지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부정맥을 비롯해서 심전도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들은 왜 그러한 심전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그 원리를 깨우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의 EKG가 와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는 그냥 사진 보고서 달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은 도저히 끝까지 외울 수 없고 공부하다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전도와 그 심전도의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심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전도, EKG 내지는 ECG라고 하는 거는 뭐 수업 때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렉트로카디오그램, ECG라고 많이 하는데 이러면 우리가 뇌파 측정하는 EEG,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이랑 이름이 헷갈리기 때문에 도거를 빌려와가지고 일렉트로카디오그램, EKG라고 보통 하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심전도라는 기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플하게 전류의 벡터를 재는 기계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리해요. 엄밀하게 이거는 아닌데 그냥 대충 우리 이공계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류의 벡터를 잰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왜 탈분국, 재분국 같은 상황들이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 심전도 유도를 보통 어디다가 붙이냐면은 팔이랑 다리에 답니다. 우리가 심장의 전류를 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심장에다가 전극을 대면 되겠죠. 그런데 심장에 전극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열어서 갈비뼈를 드러내든 아니면은 대자만한 바늘을 사람 심장에 찔러 넣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침습적인 방법은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팔, 다리에다가 전극을 달고서는 어떤 걸 기준 전극, 어떤 걸 기록 전극으로 삼아가지고 그 둘 사이에 나타나는 전류의 흐름의 정도를 재서 심장을 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심근세포 기준으로 봤을 때 세포 내 전위를 재는 걸까요? 세포 외 전위를 재는 걸까요? 당연히 세포 밖에, 세포 외 전위를 재게 되는 걸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편의상 지금 요것들이 심장세포라고 치고 제가 여기에 있는 거를 전극 두 개를 가지고 한쪽에 있는 거를 기준 전극으로 삼고 한쪽에 있는 걸 기록 전극이라고 삼기로 합시다. 기준 전극 대비 기록 전극의 전위를 가지고서 측정을 하는 게 심전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레스팅 상태에서 세포 밖은 무슨 전하를 띠죠? 네,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세포 속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기준 전극 대비 기록 전극 자신의 전위를 재는 거고 기준 전극이든 기록 전극이든 세포 내의 전위를 재는 게 아니고 세포 밖에 있는 환경의 전위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베이스라인 상태에서는 기록 전극이나 기준 전극이나 다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준인 0을 기준으로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탈분극이 기준 전극에서 기록 전극 쪽으로 심근에 탈분극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기준 전극 쪽에 심근이 탈분극이 됐다는 거는 밖에 있던 소듐들이 들어오면서 세포 안이 양전하로 바뀌고 세포 밖은 음전하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준 전극은 음전하로 전위가 내려갔는데
기록전극은 여전히 양전하로 전위가 높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기록전극이 양전하를 띠게 되기 때문에 기준전극이 기록전극으로 다가오는 초반부에는 심전도가 양성파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탈분극이 기록전극까지 다 도달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모든 세포가 탈분극이 되고 바깥에 있는 세포 외에는 모두 다 음전화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기록전극도 음전하고 기준전극도 음전하기 때문에 또 상대적인 전위나 전류의 차이가 전혀 없어지죠. 그러면은 다시 0mV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기준전극이 기론전극으로 다가오면은 양성파를 그리게 돼요. 반대로 이거는 탈분극이었다고 치고 이번에 재분극이 기준전극에서 기록전극을 향해 가는 중이라고 칩시다. 재분극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세포 안에 있던 포타슘이 다시 밖으로 나가면서 하이퍼폴이 되고 전위가 낮아지면서 세포 밖은 다시 양전하를 띠게 되고 세포 속은 다시 음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준전극은 세포 밖 환경이 양전하까지 올라왔는데 기록전극은 여전히 세포 밖 환경이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전극이 기준전극에 비해서 음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심전도에서는 음성파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재분극이 기록전극까지 다 도달을 해버리면은 세포 밖은 다 양성파가 될 거고 세포 안은 음성파가 돼서 다시 레스팅 스테이트로 돌아갈 거고 이 상태에서는 역시나 기록전극이나 기준전극이나 양전하로 전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베이스라인 차이가 없는 0으로 돌아와서 음성파가 끝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탈분극과 재분극이 이렇기 때문에 탈분극은 기록전극으로 다가오면 양성파를 그리는 거고 재분극은 기록전극으로 다가오면 음성파를 그리게 됩니다. 이거의 정반대의 원리로 기록전극 대비 탈분극이 멀어지면은 음성파를 그리게 될 거고요. 재분극이 멀어지면은 양성파를 그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탈분극이 다가오거나 재분극이 멀어지면 양성파를 그리게 될 거고요. 탈분극이 멀어지거나 재분극이 다가오면 음성파를 그린다. 이게 결론이고 앞으로 논의를 전개할 때 계속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